TSMC도 올해 반도체가 20% 이상 성장한다고 했는데 TSMC의 투자 계획은 지난해보다 같거나 아래쪽입니다. 삼성전자가 조금 힘을 내서 밸류에이션을 좀 높이는 방향이 되지 않을까 해서 대형주 중에서는 삼성전자를 꼽고 있고요. 중소형주 중에서는 또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한미반도체가 이제 첫손에 꼽히기는 하지만 반도체 올해 키워드 찾기 유진투자증권의 이승우 센터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센터장님 모시고 또 여쭤봐야죠. 올해 반도체 키워드, 올 연말까지 끌고 갈 키워드가 무엇인가, 또 그와 관련한 종목들은 무엇인가, 그 키워드, 반도체 오디세이인가요? 뭐 그거는 뭐 제 책인데 네. 책 제목인데 뭐 그것도 좋은 키워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올해 뭐 뭐니 해도 뭐 반도체뿐만 아니라 증시 전체의 가장 중요한 테마는 계속 AI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반도체도 전체적으로 저희 좋게는 보고 있지만 또 AI 반도체가 계속해서 시장의 주인공으로 남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AI 반도체란 무엇일까요? 먼저 AI를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이어지는 가장 중요한 테마는 인간의 가장 그 본성, 원초적인 본성과 잘 맞는 주식들이 제일 떴습니다. 뭐냐면 편하게 놀고 먹고 싶으면서 또 건강하게 살고 싶다. 이게 가장 중요한 테마였죠. 네. 그래서 뭐냐면 AI가 이제 그 중에 하나인데 결국 나 대신 일을 대신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다면 제일 좋을 것이다. 이거고 또 하나는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으면서도 살을 뺄 수 있는. 그래서 이 체중 감소 이 업체들이 가장 이제 주가에 큰 상승을 보였습니다. AI 반도체라 하면 결국은 AI를 처리하는 반도체인데요. AI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흔히 말하는 이제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그거에 적당해야 되는데 그러면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빨리 처리하는 게 중요하죠. 그러면서도 또 발열을 낮추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AI 반도체라 하면은 쉽게 얘기해서는 이 병렬 처리가 가능한 프로세서 그리고 또 대량의 데이터를 서로 옮기는 그 메모리와 CPU 간에 옮기기 위해서 고속의 그 D램이 좀 필요하게 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제일 중요한 거는 또 저전력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다 복합된 기능이 될 것 같고요. 이와 관련된 그 반도체 쪽에 테마가 계속해서 중요한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AI 반도체 관련주는 어떤 종목을 꼽을 수 있을까요? 먼저 사실은 이제 대표적인 AI 관련주는 이제 미국에 있는 회사들이죠. 그래서 네. 엔비디아, AMD, 브로드컴 여기를 첫 손에 꼽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는 이제 인텔, 퀄컴, TSMC까지 다 우리가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국내에서는 당연히 SK 하이닉스가 사실은 뭐 연초부터 많이 올랐습니다. 지난해 연초부터. 그리고 다른 데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조금 늦었지만 이제 삼성전자도 조금 시작을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소형주 중에서는 여러 업체들이 있지만 뭐니 해도 지금 국내에서는 한미반도체 첫손에 꼽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작년 말부터 이제 리노공업이라는 회사도 특히 퀄컴과 관련해서 그 신규 제품이 이제 급증하는 이런 데이터들이 좀 포착이 돼가지고 관련주로 뽑을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 그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436% 주가가 상승을 했고요. SK 하이닉스도 AI 쪽에서 삼성보다 오히려 더 낫다라는 그런 평가 때문에 한 네. 89% 주가가 올랐던 적이 있습니다. 네. 한미반도체, 리노공업 그리고 뭐 그 엔비디아, AMD, 브로드컴, 인텔, 퀄컴 이런 것들은 키워드를 조금씩 요약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네, 뭐 요약할 수 엔비디아랑 있을까요? AMD는 당연히 GPU라고 할 수 있고요. 네. 사실 GPU에 대한 이제 시장 전망이 한마디로 이제 완전히 빗나갔죠. 예, 시장이 성장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보다 한 3배 정도 더 빠르게 지금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네. 시장 조사기관들이 전부 다 전망치를 업데이트하고 있어서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였고요. 또 브로드컴 같은 회사는 원래는 인공지능과 좀 거리가 있었는데 이 회사가 소프트웨어, 네트워킹, 그다음에 클라우드 이쪽의 회사들을 계속 인수를 하면서 결국은 인공지능의 가장 중요한 이 핵심 포인트들을 집어 나가면서 그 사세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는 당연히 이제 아까 HBM 이런 쪽이 될 것 같고요. 네. 아까 이제 그 퀄컴하고 인텔도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퀄컴은 이제 NPU라고 그러죠. 이번에 그래서 삼성의 갤럭시 S24의 AI 폰에 프로세서가 이제 퀄컴께 들어갔는데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될 것 같고 인텔은 원래 이제 CPU 업체지만 사실은 이 회사도 GPU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지난해에 슈퍼컴퓨터, 세계에서 가장 빠른 슈퍼컴퓨터 2위에 해당되는 오로라는 슈퍼컴퓨터에 인텔 GPU가 이제 탑재가 돼서 자기네 기술력을 어느 정도 증명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한미반도체는 우리 HBM을 만들기 위한 그 본더라는 이제 장비가 들어가는데 그거에 국내 거의 유일한 업체로 지금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노공업은 사실 이제 테스트 소켓을 만드는 회사인데 직접적인 연관성이 뭐 있느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 인공지능 반도체가 개발이 되면서 새로운 형태의 그런 인터페이스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때 이제 테스트하는 측면에서 리노공업이 가장 첫선에 꼽히는 업체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반도체 주의 우려 요인은 뭐가 있을지 꼽아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뭐 다 좋은데요. 네. 작년에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거죠, 사실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지난해 65% 올랐고, SK 하이닉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9%, 그리고 삼성전자도 42%가 올랐는데, 사실은 지난해에 그러면 이 회사들의 실적이 어땠냐? 다 안 좋았죠. 다 안 좋았는데 주가는 오른 거죠. 왜 올랐을까요? 결국은 올해 실적이 좋아진다는 게 일부 반영이 된 거죠. 그러면 사실은 올해 실적이 좋으니까 반도체가 더 올라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제가 봐서는 굉장히 그 단순한 논리가 될 수 있죠. 네. 왜냐하면은 작년에 이미 더 올랐는 걸 올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냉정하게 보면은 올해 주가가 추가적으로 더 오르려면 25년도 실적이 좋아진다는 확신이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아직 그걸 모르죠, 우리가. 그러니까 좀 초반에는 조금 그 불투명한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반도체주 올해 기대 요인은 어떤 걸 꼽나요? 일단 볼까요? 이제 세계 경제 성장률이 지난해보다 이제 올해가 좀 둔화될 것 같아요. 네.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기업들의 실적이 전체적으로 좀 좋아진다고는 하지만 성장률 자체는 지난해보다 좀 둔화될 수 있다. 특히 이제 지난해에 큰 폭의 실적 개선이 있었던 뭐 배터리라든지 또는 자동차 이쪽이 좀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반면에 이제 반도체는 뭐 메모리도 메모리지만 전체적으로 인공지능 때문에 실적이 상당히 좋아질 것 같습니다. 뭐 지난주에 실적 발표한 TSMC도 매출액이 최소 20% 정도 올라갈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뭐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뭐 매출액이 한 60% 이상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어떤 섹터, 어떤 기업들보다 반도체 분야의 성장성이 가장 뛰어나기 때문에 당연히 뭐 지난주에 좀 오른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눈길이 갈 수 있는 쪽은 반도체가 아니겠는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쪽으로 이렇게 쏠림이 나타나는 이유는 또 분명하긴 하네요. 네. 네. 제가 이제 매니저들 만나 보면은 네. 지난해 반도체가 올라서 예를 들면 포트폴리오를 좀 바꾸고 싶은데 살 게 없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주가 좀 반도체가 조정을 받으면 다시 또 손이 나가는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국내 증권사 의견 가운데서 2025년을 넘어서 2026년까지도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도래할 수 있다. 그래서 뭐 수출 금액이라든지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것이다. 이런 낙관론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센터장님 어떻게 보실까요? 그거 제가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지금까지 반도체 애널리스트 생활을 하면서 슈퍼사이클 온다 그래가지고 온 적은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가요? 네, 없습니다. 슈퍼사이클이라는 건 예상하지 못했을 때 오는 게 진짜 슈퍼사이클이고요. 네. 예상했던 거면은 사실은 뭐 왜냐면 사실 2017년, 18년 뭐 이때도 좋았긴 했는데 그리고 20년도에 좀 좋아질 때도 또 그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제 좀 조심스럽고요. 슈퍼사이클에는 그렇게 자주 오는 게 아니다. 좀 시간 두고 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 물론 이제 저희는 좋게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죠. 이제 뭐냐면은 반도체는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그런 산업이고 또 공급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크게 변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과도한 투자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굉장히 큰 부담이 생깁니다. 그래서 슈퍼사이클이 오기 위한 이제 중요한 조건은 뭐 수요는 그렇다 치더라도 공급 그러니까 너무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면 사실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적당한 수준의 투자가 이어가는 게 좋을 것 같고 그거는 TSMC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TSMC도 올해 반도체가 20% 이상 성장한다고 했는데 TSMC의 투자 계획은 지난해보다 같거나 아래쪽입니다. 그건 무슨 의미일까요? 결국은 TSMC 입장에서는
그 엔비디아가 너무 많은 마진을 가져가는 거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거죠. 공장은 자기네가 돈 들여서 투자를 했는데 돈은 엔비디아가 다 버는 이런 상황이 불만족스럽고, 그러다 보니까 그 캐파를 늘려주게 되면은 이제 엔비디아 좋은 일만 시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격을 좀 올리는 방향으로 우리는 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국내 삼성이나 SK 하이닉스도 지금 뭐 정부나 이런 쪽에서 이제 대규모 투자 계획 뭐 이런 것들을 발표를 하시지만, 투자에 있어서는 조금 조심스러운 스탠스를 취하시면서 가는 게 일부 물량을 좀 손해 볼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가격이 올라가면서 더 큰 이익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사실은 반도체를 구매하는 업체들이 안달나게 만드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제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이랑 SK하이닉스가 그 공장을 많이 지어서 결국은 반도체 가격이 너무 떨어지게 되면은 결국은 이익을 보는 데는 어디냐면은 미국의 장비 업체들하고 그리고 애플이에요. 미국의 또 빅테크들. 그래서 삼성이랑 그 SK 그리고 국내 반도체 업체들은 뭐 투자를 너무 이렇게 성급하게 하는 것보다는 가격을 높이는 이런 전략을 구사하는 게 슈퍼사이클로 가는 지름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IT 투톱의 올해 목표 주가는 어떻게 설정하시나요? 지금 저희는 삼성전자는 93,000원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 타겟 PBR은 한 1.6배 정도, 1.6에서 1.7배 사이 정도로 보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지금 15만 원인데 이제 네. 주가가 거의 다 왔습니다. 하이닉스를 왜 안 좋게 보느냐, 이제 그런 건 아니고요. 밸류에이션이 지금 삼성전자도 더 비싸요. 1.8배, 1.9배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하이닉스의 주가가 추가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익이 더 나야 되는 거죠. 밸류에이션이 올라가기 쉽지 않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삼성은 이제 그동안 사실 HBM 잘 못해가지고 투자자 실망을 많이 시켰고, 또 파운드리도 뭐 계속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망이 큰데, 역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못했던 부분에서 조금 그 선도 업체를 좀 따라잡는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밸류에이션이 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참 제가 이 말을 하면서도 되게 안타까운 거는, 삼성이 이제 선도 업체를 따라잡을 수 있다면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참 저희로서는 되게 안타까운 거죠. 왜냐하면 삼성은 원래 항상 최고 업체였고 항상 선두였는데, 이제 지금은 사실은 삼성이 최고다라고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빨리 그 옛날의 삼성의 위상을 회복을 해주셔야 삼성전자 주가도 올라가고, 또 삼성에 투자했던 우리 많은 투자자들도 좀 그동안 이 마음고생에서 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네, SK 하이닉스는 주가가 올 만큼 왔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번 주 SK 하이닉스 실적이 나오거든요.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에서 관전 포인트로는 이익 부분을 보실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저희도 이제 지금 15만 원인데 네. 하이닉스랑 좀 더 깊은 얘기를 해보고, 그다음에 재고 평가 환입이 어떻게 일어나고, 그다음에 낸드 가격에 대한 전망 이런 것들이 좀 바뀌면은 저희의 2024년도 이익 전망이 좀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럼 그거에 맞춰서 이제 저희도 추가적으로 조금 업그레이드를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반도체주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지 궁금하고요. 네. 또 이 업종 내 탑픽은 어떤 종목을 꼽으실까요? 저희는 이제 기본적으로 올해 작년에 저희가 2024년도 그 메모리 전망 이걸 보면은, 메모리 가격은 특히 이제 D램 가격은 저점 대비해서 최소한 60% 이상 올라갈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좋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큰 폭으로 좋아질 거기 때문에요. 당연히 반도체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제일 이 어닝 포커스 좋게 이제 보는 상황입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해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유의할 부분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연초는 원래 이제 좋게 봤었어요. 왜냐면은 미국의 이제 최근에 뭐 금리와 관련된 이런 흐름들이 조금 변화는 있지만, 계속해서 이제 AI 관련된 이 붐이 좀 이어질 거라고 원래 저희가 예상을 했었기 때문에 연초는 좀 긍정적으로 봤고, 그다음에 오히려 그 미국의 이제 금리 인하가 정말 단행이 되면 그때부터는 오히려 조금 단기적으로 좀 쉴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연말 정도쯤에 돼서, 그러니까 하반기로 넘어가면서, 이제 아까 제가 반도체 주가가 좋아지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은 25년도 실적이 과연 좋아질 거냐 이걸 봐야 되거든요. 근데 네. 아직은 저희가 잘 모릅니다, 솔직히. 근데 하반기 정도 되면은 그래도 윤곽이 이제 잡히겠죠. 그래서 그 25년도에 이 그 가시성이 좀 높아지는 시점이 다가오게 되면서 주가는 한 번 더 랠리를 할 수 있다. 그런 정도. 그래서 초반 강세, 중반에 약간 약세,
그다음에 하반기에 다시 강세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탑픽으로는 대형주 중에서는 뭐 대부분은 이제 하이닉스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저희는 하이닉스는 뭐 잘하는 거 알고 있고 그래서 지난해 주가가 90% 올랐다는 거예요. 89% 올랐다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는 이제 좀 삼성전자가 조금 힘을 내서 밸류에이션을 좀 높이는 방향이 되지 않을까 해서 대형주 중에서는 삼성전자를 꼽고 있고요. 중소형주 중에서는 또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한미반도체가 이제 첫손에 꼽히기는 하지만 지난해 주가가 무려 400% 이상 올랐어요. 그래서 좋기는 하나 이제 그런 부담이 좀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지난해 좀 덜 올랐지만 의외에 숨어 있는 AIG로 평가받고 있는 리노공업 저희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또 전공정 장비 쪽에서도 발군의 그런 실력을 발휘하고 있는 주성 엔지니어링도 저희가 긍정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네, 그동안 반도체주 쏠림 가운데서 주도했던 그런 종목보다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좀 의외의 종목들 또 반전을 이뤄낼 수 있는 네. 그런 주가적인 위치에 놓여 있는 종목들을 좀 찾아보자라는 의견이시고요. 그리고 연말에 다시 도래할 그 강세를 이제 좀 기대하면서 일단은 이제 반도체 관련주가 좀 쉬어갈 타이밍도 좀 유념해야 된다라는 점까지 코멘트로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승우 센터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